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평생을 호화롭게 살아온 스위스 상류층 노인들이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태풍을 만나 우연히 한국 인천공항에 발을 딛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48시간 동안 머물렀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결국 한국을 찬양하며 떠나게 되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낯선 땅에서 뜻밖의 감동을 만난 스위스 노인들의 황혼 여행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에리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금융업으로 성공했고 평생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매년 황혼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일본이었지요. 그런데 출발 전날 일본 열도에 강력한 태풍이 접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계적인 항공사와 호텔을 예약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계획을 비웃듯 비행기가 일본 상공에 다다르자 공항이 전부 폐쇄되었다는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체 공항인 인천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평생 고급 호텔과 최고급 서비스를 받아온 우리였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낯선 문화에 대한 편견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유리와 빛으로 가득한 구조물, 밤이 깊었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맞아준 공항 직원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 노인 관광객의 입국에도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특히 통역 직원이 우리를 안내하며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속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은 단순한 대체 공항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관문일지도 모른다. 호텔 셔틀을 기다리며 바라본 공항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취리히 국제공항이 확장되었을 때의 감동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 하일리히는 중얼거렸습니다. 에리히, 우리 황혼 여행은 틀린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군.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지도 모른다. 인천공항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우리는 이른 아침 공항 셔틀과 리무진 버스를 통해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스위스에서 평생 안락한 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낯선 나라의 교통수단과 도시 환경은 다소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경험한 서울행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미 버스는 정시 운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중후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영어로 짧게 안내해 주었는데 발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친절함이 전해졌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과연 낯선 나라에서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이야 하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좌석은 푹신했고
흔들림 없는 주행을 위해 세심하게 관리된 듯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버스 안이 무척 조용했습니다. 20여 명이 함께 탑승했는데도 소란이나 무례함은 없었고 모두가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위스 사람들은 질서를 자랑으로 여겨왔지만 이곳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해 인천대교를 건너는 순간 제 숨은 저도 모르게 멎었습니다. 끝없이 뻗은 교각과 그 위로 흐르는 자동차 행렬, 그리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는 장관 그 자체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친구 한스가 속삭였습니다. 에리히, 저 풍경을 보게. 마치 예술 작품 같지 않은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알프스의 호수와 산도 아름답지만 이곳의 풍경은 사람의 손길과 자연이 어우러진 또 다른 아름다움이야.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풍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공원과 나무들이 도시를 푸르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깨끗한 도시 환경을 떠올리던 저는 한국 역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훨씬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질서와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거나 편의점에 들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고 자연스럽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비롯한 여성 친구들은 이 장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밤길을 혼자 걷는 건 조심스러운데 여긴 다르구나. 정말 안전한 나라야. 이 말에 저는 속으로 크게 공감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럽 여러 나라에서조차 밤길의 안전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두려움을 일상 속에서 이미 극복한 듯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한국인이 제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서울까지는 조금 걸리지만 금방 도착합니다. 우리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 노인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친절이라니, 이런 경험은 스위스에서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섰을 때 또 하나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지만 혼란이나 무질서는 없었습니다. 신호등은 정확히 작동했고 보행자와 차량은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한스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가 질서를 중시한다지만 이렇게 복잡한 대도시에서 이런 질서를 지키는 건 우리도 쉽지 않을 거야. 마침내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여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체크인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방문한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온 외국인이 아니라 소중한 손님으로 진심을 다해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객실로 들어서자 또다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청결함, 세심하게 준비된 편의용품,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 스위스의 고급 호텔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편의 시설은 한국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리모컨 하나로 조명, 커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초고속 인터넷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모여 한국에서의 첫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해. 교통,
질서, 사람들의 태도, 모든 게 예상보다 훨씬 놀라워. 저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이번 황혼 여행은 분명 새로운 의미를 줄 것이다.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만드는 땅일지도 몰라.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점점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고 있음을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에 짐을 풀고 난 우리는 곧장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음식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향신료나 재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스위스에서 평생 정갈한 유럽식 요리에 길들여져 온 우리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음식을 맛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호텔 직원에게 가장 가까운 한국식 음식점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그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주 정갈하고 맛있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안심한 우리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즈넉한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 은은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전통, 그림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마치 오래된 집에 초대받은 듯 했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와 자리를 안내했고 물수건과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던 순간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불고기라는 요리인데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고기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라는 발효 채소 요리가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조금 매울 수 있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낯설었지만 직원의 세심한 배려가 두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곧이어 테이블 위에 차려진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접시와 그릇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잡채, 전, 두부, 각종 장아찌와 젓갈까지. 우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에리히, 이건 우리가 시키지 않은 음식 아닌가? 하일리히가 물었고 저는 곧바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음식들을 저희가 다 주문한 건가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밑반찬이라고 해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이런 반찬들이 함께 나와요. 모두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단 하나의 샐러드나 빵 바구니도 따로 요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기본으로 내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철판에 올려진 불고기는 달콤한 향을 내며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직원이 직접 가위를 이용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었고 우리는 젓가락을 서툴게 집어들어 한 점씩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우리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고기의 맛이 혀를 감싸며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야. 친구 루돌프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집어든 김치. 매콤하고 시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묘한 중독성이 느껴졌습니다. 매운데 또 먹고 싶어져. 한 친구가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다시 뻗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며 부족한 반찬을 채워주었습니다. 혹시 입맛에 맞으세요? 라는 물음에 우리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환대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접하듯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한국 음식은 괜찮았나? 하일리히는 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짜리 요리를 먹어봤지만 오늘만큼 감동적인 식사는 없었어. 맛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 루돌프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한국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나라가 아니야.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나라야.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음식이 철저히 계산된 서비스라면 한국에서는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배움의 장소로 여겨야겠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잊고 지낸 중요한 가치가 살아있다. 점심 식사에서 받은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서울 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서울은 낮보다 밤이 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밤에 거리를 걸어보시면 안전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는 해가 지고 나면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밤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직원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저녁 무렵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자 거리의 불빛은 더욱 찬란해졌습니다. 대로변에는 끝없이 이어진 네온사인과 간판들이 도시를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이야기하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혼란스럽거나 위험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리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다니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구나. 루돌프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건 단순한 도시의 활기가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에 가능한 풍경이야. 특히 우리 일행의 여성 친구들이 감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가볍게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친구들과 웃으며 늦은 시간까지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누구도 불필요하게 주의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밤에 혼자 길을 걷는 건 늘 조심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여긴 다르네. 여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알겠어. 우리 중 가장 신중한 성격의 마르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걷다 보니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편의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호텔 직원이 추천했던 곳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식사부터 음료, 의약품,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와 우산까지. 게다가 깔끔하고 정돈된 진열대,
환한 조명, 그리고 친절한 점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한 학생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도시락은 보기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가격을 확인하자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훌륭한 식사가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아. 하일리히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점원은 우리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자 영어로 간단히 설명하며 음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해요. 우리는 그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만 내밀면 순식간에 계산이 끝났습니다. 심지어 몇몇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위스도 기술 선진국이라 자부했는데 이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아. 루돌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동한 것은 편의점 한켠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서 바로 앉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라면을 사서 직접 뜨거운 물을 붓고 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신기한 듯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손짓했습니다. 드셔보실래요? 물론 우리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도 한국 사람들의 친근한 성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산 우리는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졌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 직장인, 관광객들까지 모두 각자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활기 속에서도 소란이나 불미스러운 장면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축제가 열리면 거리가 북적이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해 소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질서 속의 활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서로에게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깨달았어. 한국은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나라야.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맞아.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회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발전이지.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안전과 편리함의 조화라는 것을.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찾던 황혼의 행복, 어쩌면 이곳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간단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볼까 의견을 모으던 중 한국인 가이드가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일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다소 망설였습니다. 지하철이라니 나이든 우리에게는 복잡하고 불편한 교통수단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도 대중교통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고 노인들이라면 대개 택시나 자가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이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결정은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선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릴 만큼 청결했고 환기 시스템 덕분에 공기는 쾌적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깨끗한 나라 스위스에서 온 우리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의 수준이었습니다. 자동 발권기 앞에서 어떻게 표를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는 친절하게 우리 일행 모두의 표를 대신 발권해 주었고 사용 방법까지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노인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걸음에서부터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에 내려섰을 때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선에 맞추어 두 줄로 서 있었고 아무도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에리히, 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어. 이런 모습은 스위스에서도 보기 힘들지 않나? 하일리히가 속삭였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질서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인구가 훨씬 많은 대도시에서 이 정도라니 놀랍군. 잠시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난 뒤 승객들이 순서대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공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순간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진정한 시민의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하철 안은 조용하면서도 활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여행객들도 있었지만 모두 방해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노인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젊은 남성이 다가와 제 친구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행동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점점 노인에게 무심해진다고 느끼곤 했는데 이곳 한국에서는 여전히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강물,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휴식 공간들. 아침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가족, 반려견과 산책하는 이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중 건강에 관심이 많은 루돌프는 공원에 설치된 무료 운동기구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곧장 다가가 철봉에 매달려 몸을 풀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 노인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운동하러 오세요. 건강에 아주 좋아요.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웃음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었습니다. 루돌프는 그 순간 말했습니다. 에리히, 여긴 진짜 시민들을 위한 나라야. 돈을 내지 않아도 모두가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 우리 스위스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또 하나 우리를 놀라게 한 건 따릉이라는 공공 자전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앱으로 간단히 대여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기술과 생활이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되다니 정말 놀라워. 하일리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직접 빌려보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생활의 편리함을 중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도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료일 뿐 아니라 내부는 호텔만큼 깨끗했고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와
점자 블록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공시설이 이 정도라니. 시민들을 향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군. 마르타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강물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강 위를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자랑했던 스위스의 질서와 안전.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본 한국의 시민의식은 그 이상이야.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 나이에 새로운 배움을 얻을 줄은 몰랐어. 그날 한강의 바람은 우리 마음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새겨주었습니다. 한강에서의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난 우리는 다음으로 조금 더 색다른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경제와 기술뿐 아니라 지식과 문화에서도 놀라운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도서관이라는 말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도 오래된 장서와 멋진 건축물로 유명한 도서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경험한 별마당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성전이었고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했는지를 단숨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코엑스몰 내부로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특유의 활기와 현대적인 세련미가 가득했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그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을 향해 끝없이 솟아오른 듯한 거대한 책장들, 따뜻한 조명이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수만 권의 책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당의 제단처럼 웅장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고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에리히, 이게 정말 도서관이야? 예술 작품 같아. 하일리히가 감탄하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책이 이렇게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고 청년들은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쪼개와서 잡지를 읽거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감성적인 성격을 가진 마르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지식을 삶 속에서 즐기다니. 우리는 도서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침 작은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어우러진 현악 사중주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음악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했습니다. 루돌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책과 음악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한국은 공부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와 예술까지 삶 속에 녹여내고 있군.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나라가 된 이유가 단순히 경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을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영어 원서를 읽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역사책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일리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는데 한국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세상에 이런 모습이 바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닐까? 그 순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지식에 대한 존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도서관 안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잠시 앉았습니다. 책을 펼쳐들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조용히 서로 토론하는 청년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를 읽어주는 부모의 모습, 그 모든 풍경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이야. 제가 조용히 말하자 루돌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기서 나는 에너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야. 스위스에도 유명한 도서관들이 많지만 그것은 주로 학문적이고 권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별마당 도서관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회 전체가 지식을 공유하고 즐기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기 전 우리는 잠시 뒤돌아 그 장엄한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마치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 지식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와서 한국을 만나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 나라는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있구나. 우리는 발걸음을 떼기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각인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로 사람들을 묶어내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리히, 우리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하나? 모두가 낯설고 두려워했지. 하일리히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은 어때? 이곳을 떠나기 싫을 정도야. 단 며칠이었지만 평생의 교훈을 얻은 기분이야. 우리는 태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땅을 밟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와 세심한 환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느낀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한식당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음식 문화의 깊은 의미. 서울 거리를 걸으며 밤에도 두려움 없는 안전을 체험했고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서 시민들의 삶과 편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한강에서 경험한 놀라운 시민의식,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마주한 지식과 문화의 힘은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부와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스며든 배려와 질서, 그리고 지식과 문화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마르타는 조용히 눈가를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에요. 내게는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나라예요. 나이 들어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루돌프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 나이에 새로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런데 한국은 그걸 가능하게 했어.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우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마지막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온다면 꼭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어. 나는 손주들에게 한국에서 본 걸 이야기해 줄 거야. 그 아이들도 배워야 하니까. 우리의 황혼 여행이 이렇게 뜻깊은 경험이 될 줄이야. 난 평생 이 기억을 잊지 못할 거야.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여,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고,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본질을 되찾게 해주었어.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두려움으로 내렸던 그곳이 이제는 따뜻한 환영의 공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으며 한국이 우리 마음속에 남긴 울림을 되새겼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게 두 번째 고향과 같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비록 며칠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안전, 편리함, 환대, 질서, 그리고 지식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교훈이었고 다시 젊음을 선물해 준 땅이었습니다.